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예요. 네, 방송사고 아니고 리얼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번 달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김수호입니다. 야 반가워요. 그 아까 네. 달걀 네버 스탑 코너 거기서 영상 상영회 청소년 영상 상영회 청소년 그건 또 따로인가요? 네.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젊다고.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아 젊다고 나이 든 사람 오지 마. 뭐 이런 거지 뭐. 저 되게 기대돼요. 그 친구들하고 함께 했는데 너무 즐거웠었던 그래요? 예, 시간들이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우리 네. 영상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11월 그것도 너무 기대돼요. 11월 26일 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여도 될까요? 붙이세요. 그 청소년 영상 상영회는 네. 이미 만들어진 영상이나 아카데미 때 해놓은 결과물을 공유하는 성과 공유회 같은 자리고요. 성과 공유회. 네,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때 초대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모두 와주셔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같이 응원해주시면 너무 네네네. 좋고요. 네. 영상제 이제 저희 약간 대결이잖아요. 네네. 저희는 대결이죠. 그렇죠, 대결이죠. 저희는 예, 대결이죠. 철저하게 저희 또 피튀기지. 예, 피튀기는 그런 네. 또 예, 전쟁과 같은 그럼요, 영상제가 그럼요. 될 것입니다. 오기 전에도 갑자기 뭐 복도에서 뭘 찍고 계시는 거예요, 연습으로.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맡은 그 우리가 멘토 팀들이 네 팀이 있는데 네. 제가 맡은 팀원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승상 안 주면 삐질 것 같아요. 제작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1,000만 원 더 들 것 같아요. 근데 우승 상금이 저기 지금 와 30만 계셔요 원. 지금 네. 저분. 오늘 심지어 와 계세요. 네네네. 잡담이 좀 심하네요 오늘. 네. 잠깐 뭐 근황 살짝. 그 13년 동안 운영하신 그 매거진 군산 이제. 제가 매거진 군산을 이달까지 하고 네. 이제 좀 너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내가. 그래서 일단 놓기로 했고요. 네. 세군산 신문 그 최명령 대표님께서 맡아서 이제 해주시기로 했고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김영란법 이런 거 저촉 안 됩니다 저. 이제 뭐 탐사보도 약간 어. 그쪽으로 준비하신다고. 탐사보도 할까요? 탐사보도 좋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잡담 좀 그만하고. 네네. 2부 시시각각 저희 정책 코너 알고 계시죠? 예, 정치인과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사회 시사 및 정치 이슈. 이런 이야기 나는 코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정치인들에게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직접 모셔가지고 이분들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많은 앞으로도 추천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총선 출마 예정자들 계속 만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정자이신 신영대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시 당협위원장님, 예. 전수미 변호사님, 예. 김우건 국회의원님, 최이배 전 국회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현수막을 발견하고 혹시 여기 진보당 출마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 발견한 거죠? 네, 제가 발견했죠. 처음에 발견했어. 눈썰미가 좋아, 이렇게. 예? 아니 계속 이게 이름이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이 진보당으로 걸리면은 이게 출마가 안 하는 건데 이름이 계속 걸리길래 이거 출마하실 것 같다 한번 네네네. 제보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예, 출마하실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진보당 저 궁금한 거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근데 오늘 청소년 패널이 없고 조은빛 권사님이 저기 앉아 계셔? 네, 저 대타 전문이고요. 저희 청소년- 빵꾸냈구나. 네, 뭐 빵꾸라기보다는 또 학교의 일정과 또 학교의 어쩔 수 없는 일정.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빵꾸 전문으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제. 학생의 본업은 공부야. 그쵸. 학교가 우선이 돼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선순위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백승재 진보당 군산 지역위원회 우리 저기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양력을 한번 일단 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준비했어요. 아무리 정보를 찾아도 별로 없어가지고 정보가 없어? 예, 제가 일단 찾은 걸로 미스테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민주당이 군산에서 정치혁명을 실현하겠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진보당 군산 지역위원장이신 백승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3년 수료하셨고 민주노총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 지부장을 맡으셨고 군산 진보교육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동시지방선거에 군산시 제4선거구 도의원으로 기호 4번을 달고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가지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3인 이상 쪼개기 분할 금지, 복수 공천 금지로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고위공모자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죄송합니다. 지방의회 및 고위 공직자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사례 전수조사, 재보선 원인, 정당 후보 공천 금지 이렇게 7가지 공약을 내세우신 군산의 정치 혁명을 실현하고 싶으신 백승재님을 소개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네. 저 지금 몰랐는데 공약 네. 자체가 지금 이게 약간 서민 공약은 아니고 무슨 정치 공약이에요, 전부. 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좀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한 당에 대한 그 불만이 약간 섞인 그런 공약이 아닌가. 이거 군산 너무 이거 한 당이 다 한다. 약간 그런, 네. 아니 어쩌면 우리 김소호 대표님이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잘못된 정보나 이게 저희가 그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사실 찾기가 굉장히 정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소개 겸 잘못된 거 그리고 인사 어쨌든 하셔야 되니까 큰 박수 다시 한번 환영하십시오. 아우,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당 군산시 지역위원장이고요. 백승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출마했을 때 기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주요한 정치개혁과 관련된 공약들이었고, 그 외에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했었기 때문에 이제 동네에 필요한 그런 공약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전혀 부각이 안 됩니다. 전혀. 언론 나빠. 예. 언론 나빠요. 대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주목받았었던 거는 군산시 남은 예산이라고 있어요. 순세계 남은 예산. 잉여금이라고 네. 하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군산이 그때 당시에 673억, 해마다 673억을 남겨놔요. 잠깐만 그게 몇 년도였죠?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예. 네. 22년도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정치 세력도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보통 어디에 쓰냐면 지자체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거 1년 동안 사업도 집행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 때문에 남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원래 세금을 걷었으면 그걸 시민들 위해서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돈을 그것도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673억을 군산시가 남겨두고 있었고 전라북도도 3천 몇 억을 해마다 남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공무원도 알고 있었고 매년 그렇게 남긴다는 거예요? 매년? 시도위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반드시 좀 사용해야 된다. 좋은 용도로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는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군산시장님 면담까지 했어요. 어쨌든 단체장이고 저희는 당으로 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막 문제 제기하고 기자회견하고 했더니 바로 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아마 코로나 지원금 10만 원 더 받았을 거예요, 군산 시민들이. 그게 그럼 위원장님의 덕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정말입니까?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군산이 지급을 했어요. 선도적으로. 그랬는데 그 전에 바로 저희가 이제 당에서 이 남은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중간에 제가 좀 잘 몰라서 네. 좀 질문이 갑자기 생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매년 그렇게 큰 돈이 남으면 그 예산은 뭐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약 안 쓰게 되면? 2월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해로? 2월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단체장에 따라서 더 남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약을 내걸었던 사업들 있죠. 뭐 공사랄지 뭐 이런 데서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산이 남는데 또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추경은 세금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추경이라는 것은 거의 뭐 마이너스 추경은 없거든요. 그렇죠. 항상 플러스 추경인데 그 추경이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원래 이제 지금이 딱 그 시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한창 지자체들은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사업 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이제 이것을 시청을 예를 들면 시의회에 넘깁니다. 안을. 그러면 이제 시의원들이 11월, 12월 이 정도에 예산 심의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지자체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 4월 좀 지나면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거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남은 돈을 또 어디에 쓸 거냐? 이걸 또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게 추경 예산이에요. 예.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하고도 이제 네. 연말에 네네. 그렇게 몇백억이 남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예산이란 게 이런 목적에 쓰게 맞게 뭐 예를 들어 목적세라든지 이렇게 이제 내려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런 게 좀 지금 괜찮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지자체마다 막 시끄럽기도 하고 예전에 뭐 성남시 같은 경우 이재명 네. 시장일 때 네. 그거 가지고 막 못 쓰게 해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든 씁니다. 아, 자기들이 그래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그래 돌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네. 어. 씁니다. 다. 그 약간 핑계를 댄 거네요, 그럼 지금.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모르는 줄 알고 처음에는 이거 뭐 사업에서 뭐 남은 예산이다. 아직 미집행인 거기 때문에 뭐 다음에 집행할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는 돈이 아니다 그랬는데 모든 지자체가 이런 예산들을 뭐 작은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뭐 100억에서 200억. 그다음에 시 단위 같은 경우는 뭐 기본 한 4, 500억 이상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아니 왜냐면 군산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워낙 좀 낮기 때문에 뭐 군산뿐만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들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쓸 수가 있나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무원들은 예산 기법이라고만 둘러대는데 네네.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673억일 때 네. 그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세목에도 지출 근거도 없는 코로나 지원금을 군산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더 지급했다. 그럼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행복했어요 정말. 올해도 가능할까요? 이제 코로나 올해요. 아니, 코로나 끝나가지고. 코로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안 끝났지, 예, 사실. 언론에만 안 나올 뿐이지 그렇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 예. 대신 이제 올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남은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남은 예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 이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할 수 있죠. 아 저희가 또 기본소득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돈 주면 너무 좋아요. 네. 기본소득 약간 실현되는 느낌이고 막 이래요. 어차피 두 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두 분의 죄송합니다. 입장입니다. 저희 둘만 네, 네. 해당되는 아, 여기 기본소득은 기관과는 좋은 거예요. 전혀 다 좋지만 관계가 아무튼 달그락의 입장은 아닙니다. 네, 아 그럼요. 예, 저와 이진우 대표님과 네, 예, 네. 저희 이번에 네. 그 서울에서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네네네. 그런데 여전히 그 관행이 계속 모든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남은 예산을 남겨놓는.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1,000억 좀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와 돈 많네요. 예. 확실히 서울이라 사이즈가 틀리긴 서울이랑 하네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예. 예, 여기는 673억. 673도 예, 사실은 그런데 10만 원씩 엄청난 다 돈인데. 받으셨기 인구에 때문에 한 비해서, 200억 썼어요. 아 200 썼어요? 이게 그럼 조금씩 그 매년 돈을 조금씩 더 남기나요? 그러니까 600억이 700억이 되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근데 항상 모든 단체장들은 남겨놓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면 왜 남겨? 자기 공약을 진행하려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놔야 돼요. 다리를 놓는데 100억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업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공개 입찰이라는 방법을 써서든 어떻게든 이제 다리 건설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그 공사를 가게 합니다. 아 이거 그런 잠깐만요. 용도로 쓰면 이거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이거 꼭 군산시가 그렇다는 건 군산시가 아니, 그렇다는 꼭 건 군산시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 그런- 아닙니다. 예, 그런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PD가 있을 수도 밝혀진 있다. 있을 수 있다는 있을 겁니다. 수 있다. 아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보시는 예. 시청자분들 예. 뭐 군산시 까는 거 아닙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네. 걸 좋은데 쓰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그냥 본인 소개해달라는데 갑자기 예, 예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 소개를 본인 소개가 듣지 지금 못했습니다, 예. 본인 소개가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고 소개가 이제 그 저희가 10만 원 받은 게 이제 10만 원 받으셨다. 주요한 이력이다. 이 얘기를 10만 원 하신 거죠. 받게 한 사람이 나다. 그 얘기를 하신 다시 거죠. 말씀드리지만 10만 원 받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또 받을 수 없냐고 하니까 다 웃더라고 저보고. 행복해. 예. 지역화폐로. 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보당이신데 지금 군산 지역 위원장이시잖아요. 사실 진보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진보당이 어떤 당인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두 당밖에 없는 줄 알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예전에 민주노동당 들어보셨을까요? 예. 통합진보당 민노당. 들어보셨죠? 예. 네. 통진당, 민노당. 예, 예. 그 진보정당의 계보를 잇는 2014년도에 강제 해산 이후에 박근혜 때 강제 해산 됐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절치부심해서 다시 이제 진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을 다시 만든 것이 이제 진보당이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추구하는 바는 뭐 자주국가, 평등사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된 한반도. 예. 노동자, 노동 네. 정책들.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서민, 그 다음에 사회 각계각층이 많잖아요. 여성, 장애인, 그렇죠. 노인, 청소년, 청년 이런 각계각층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실제 정치 현장에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진보당이 지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출마자 비율이 당에서는 가장 높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출마자가 60%가 넘더라고요. 정말로? 여성이. 예. 그래서 그런 혹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배려라기보다는 남녀 평등의 가치. 근데 60%면 남녀 평등이 아니잖아요. 네, 평등은 아닌데 하여튼 농담인데 안 당에 웃어주시네. 이제 당에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네. 가치를 추구하려 하자라고 결정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진보 정치니까 네. 적어도 진보 정치를 대변하는 진보당이라면 적어도 남녀가 동수는 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결정 사항이고요. 만약에 여성 후보가 50%가 되지 않으면 다 출마를 못합니다. 그 정도? 네. 전체가 다 출마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성 후보가 출마를 해야 됩니다. 여성 정치인. 그렇구나. 예. 그 룰은 또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그거? 예.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것을 어기거나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 요즘에 유명한 넷플릭스라는 회사도 그 남녀 평등을 위해서 50%가 무조건 여성이에요. 무조건 남성이고. 그러니까 전체 네, 전체 직원 중에? 직원들. 그게 안 지켜지면 프로젝트를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코디나 이런 것도 다 근데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임원진 비율도 반반일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임원진 진보당의 임원진. 네. 저희는 네. 여성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당 대표도 여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네요. 그 정의당이 네. 원래 제3당으로서 굳건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폭삭 망했죠. 그 이유가 폭삭 망했다고 할수록 폭망했죠. 막말로 폭망했죠. 그 자, 정의당. 이거는 저희 단체와는 연관 없는 네, 이야기입니다. 이진우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네. 견해입니다. 네. 폭망 이유가 저는 큰 이유가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정확한 뭐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아직까지 공부하는 단계라서 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페미니즘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페미니즘입니다. 원 페미니즘은 정말 좋은 뜻이죠. 원래 페미니즘은. 근데 정의당은 뭔가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페미니즘은 하나의 이슈였던 것 같고요. 네. 페미니즘 때문에 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간 몇 년간 요 남의 당 얘기를 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민주당도 까셔도 되고 네. 다 까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정당이라고 하면 자기 정당의 자기 철학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정치 활동 속에서 그 철학, 자기가 당이 추구하는 바, 이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셨을 때 아마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청소년들이 주신 질문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아, 네. 그 제가 청소년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두 번째 질문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정치혁명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군산에서는 또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막고 또 군산의 시민들의 진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당 독재. 네, 그래서 그럼 군산 시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사로잡으실 건지 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게 좀 청소년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야, 일당 독재. 일당 독재 예, 나왔습니다. 일당 독재 맞죠. 예, 작년에 출마했을 때도 청소년의 발언입니다. 제 구호가 몽땅 민주당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네네. 예, 그거였고요. 실제 이제 그 얘기로 박수 쳐주는 시민들도 많았어요. 네. 예, 전통적으로 이제 호남이 특히나 이제 전북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간 거의 정치를 독점해 왔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늘 혁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국민의 삶들이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자기 목적인데 오히려 그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이권 다툼에 너무 매몰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에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끝이 나니까. 아, 사실이죠. 그렇죠. 예, 끝이 났. 무투표 당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음주운전까지 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죠. 나 무투표 당선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예, 아니 근데 음주운전 내용은 하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런 예. 여러 가지들. 예. 그다음 그런 경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개혁하는데 자기 내에서 이게 개혁이 가능하겠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밖에서 분명한 충격을 줘야 된다. 예, 그래서 특히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보당이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해야 이 군산 내 이 정치가 그리고 전라북도 내 정치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당 독재, 그래서 몽땅 민주당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던 거죠. 아니 저 진짜 공감돼요. 왜냐면 일단 선택권이 없다는 거. 맞아요. 우리가 네. 선택권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경선에서 그냥 끝나버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본선 투표를 하는 게 우리의 권리인데 우리의 그렇죠.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일당 독재 저는 이거에는 뭐 그다지 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하고 뭔가 사실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거? 예? 우리가 뭐 표를 줄 수는 힘들잖아 선택지가 사실. 없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원하는 게 저도 뭔가 진보적인 정당이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있었으면 하는 진짜 바람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군산 시민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진짜 정말 어려운 좋은 질문. 네. 네, 너무 좋은 가장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그렇죠.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많은 의제가 있습니다만 군산을 보면 우선은 가장 요즘 저희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민생 문제예요. 민생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아, 그렇죠. 네, 다른 거보다 뭐 다른 사람 욕해도 되나요? 야, 해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윤석열 하나, 욕하려고 여기 예. 있는 아,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욕하십시오. 이념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예.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경기를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제 제가 이제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기업 유치 외에는 없어요. 예. 뭐 새만금에 군산공단에 뭐 이런 기업을 유치하겠다, 저런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면 뭐 100억을 지원하겠다, 200억을 지원하겠다. 이 정도가 대책이거든요. 물론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업 유치해야 되고 하는데 이 정치가 민간 기업의 어떤
민간 기업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에. 저는 그건 문제라고 봐요. 그럼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군산에서 실제 이제 가장 컸던 사업장 두 군데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GM하고 네. 현대중공업. 네. 저는 그거를 국가가 인수하면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예, 이미 이 논의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 IMF 때 대우자동차가 부도나고 그랬을 때 GM이 실제로 투입된 돈이 이 군산공장 사는데 5천억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치 평가는 3조였거든요. 3조를 외국 자본이 5천억에 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가가 민간의 경제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도 있지 않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미국도 네. 미국은 자본주의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GM은 국영기업이었어요. GM이요? 예, 어려웠을 때. 어려웠을 예. 때. 실제로 정부 국가가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가가 운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GM이라는 회사를 살리려고 국가의 재정을 다 투입했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 사실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 네,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논의는 이미 30년 전부터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바예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영국 철도는 지금 국영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철도랑은 좀 다르죠. 철도는 이제 인프라적인 성격을 강한 기간 산업이라. 그렇죠. 기간 산업이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은 예를 들어 GM이나 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기간 산업이라고 저희는 봐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하나의 국가에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원체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게 기간 산업이야 네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국가의 성장을 돕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기간 산업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차를 몰고 다녀야 되니까 네네네. 당연히 차를 누군가는 생산해야 되고 그렇죠? 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배를 못 만든다, 자동차를 못 만드는 나라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그게 따지면 외국- 그렇게 따지면 농사부터 저 나라가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농사부터.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만 예, 저희도 모든 농사를 국가가 지을 수 없으니 네네네. 이제 여기 새만금에 사실은 제가 낸 정책이기도 네네. 한데 예. 그 저희 당의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나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인데요. 새만금에 지금 원래 농지로 쓰려고 했던 땅이 있어요. 그 원래 농지가 80%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 용도로 바뀌긴 했는데 네. 그래도 농업용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것은 민족농업 전진기지로 하자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땅도 하고 물론 필요하니까 그것도 하지만 그 농업과 관련된 그 필요한 농기계들이 많잖아요. 네. 트랙터도 필요하고 콤바인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산업까지도 같이 하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괜찮네요. 이제 예전에는 남북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예. 남쪽은 식량이 쌀이나 이런 게 잘 생산되고 북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북은 또 광물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남북 간에 우리가 멀리 중국에서 뭐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뭔가 광물을 수입하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풍부한 같은 불과 뭐 몇백 킬로 떨어지지도 않는 곳에서 서로 교류하면 되는 거다. 총이나 서로 안 쓰면 네. 되죠. 지금 아예 예, 무슨 좀 친해지면 안 좋을 것 교류입니까? 같아요. 아우 네. 정말 예. 무서워 죽겠어요. 불안해 죽겠어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때 남북 관계 좋았을 때는 그런 고민까지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추진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남북 관계가 꼬이면서 막히긴 했습니다. 예. 지금 참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제 질문 하십시오. 그 요즘에 그 서희초 때문에 학교가 되게 네. 많이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그 노동자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런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최근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 환경 자체가 엄청 안 좋아졌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제 후보님께서 바라보시는 지금 교육 현장이 어떤지 이게 되게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선생님도 극한 직업이야. 네,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학교에 우리 아이들 이제 급식 먹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제 조리 실무사들, 네. 조리원, 그 다음에 이제 교무실에서는 교무실무사, 그 다음에 특수아동을 이제 케어하는 특수교육 지도사, 그 외에 이제 학교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이제 자살 위험이 있거나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상담해주는 뭐 상담사랄지 이런 분들이 학교엔 다 비정규직이에요. 예,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노동조합의 저는 이제 대표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간제 교사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기간제 교사도 비정규직 노동자거든요. 네네. 예, 그분들도 엄청나게 이제 학교에서 뭐 갑질할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더 크게 나아가면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동감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동감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예, 아마 그게 단기적인 어떤 조치 이런 걸로는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저도 이제 10년 넘게 지금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제 뭐 교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다툼도 하고 이러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제 기억에 처음에 대한민국에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생긴 게 그때 IMF 때 네, 맞습니다. 그쵸? IMF 때 그때 생긴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대로라면 저도 진짜 원하는 방향인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혹시 뭐 로드맵 같은 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있다면? 비정규직 철폐는 로드맵과 상관없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돼요? 실은 가능하다. 그냥 하면 돼요? 네. 원래 이제 IMF 때 처음 생긴 게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한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정부 통계는 한 800만. 저희가 봤을 땐 1,000만이 좀 넘어요. 네, 네.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절반이. 네. 사실 IMF 때는 그때 국가가 부도나니까 노동자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이 국가 부도를 막아야 되니까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리해고도 받아들이고 구조조정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사용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하죠. IMF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IMF를 극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3년 만에 극복을 해버렸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예. 다 금붙이 들고 와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금리법 뽑고. 그렇죠. 예. 그랬다라고 하면 IMF를 극복했으면 그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야죠. 적어도 고용이 보장되고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그 법과 제도가 계속 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해외는 어때요? 해외는 이제 각 나라마다 사정은 좀 다르죠. 유럽을 예로 들자면 예, 유럽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은 정규직이 기본이고요. 정규직 기본이고. 예, 정규직이 기본이고 다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엄격하게 제한돼 있거나 제한이 돼 있다. 예,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할 경우에 네. 이럴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돼요. 아하, 그렇습니까?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좀 다르고. 예, 비정규직 천지라고. 아, 미국은? 예, 미국 거기는- 참 복잡한 거기는 나라야. 상시해고가 예. 예,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아. 좀 다릅니다. 미국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유럽은 기본적으로는 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기본 있는 나라다. 비정규직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다만 심각하게 제약이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 이게 좀 많이 달라요. 다르죠. 예. 네. 같은 자본주의 사회이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그거 비정규직 철폐요. 왜 그러냐면 예.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든 것도 누구예요?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는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약 180석 좀 안 되잖아요. 지금 160. 예. 네. 저는 충분히 내일이라도 비정규직 철폐하자라고 법안 상정하면 통과시키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민주당이 그런 일 안 할 것 예, 같은데. 그렇죠. 안 하죠. 예. 혹시 까시는 건가 민주당?
깔 수도 있지. 아, 난 네. 누구라도 일하면 잘하면 칭찬해주고 일 못하면 까야 됩니다. 안 저도 그렇습니까? 처음에 아이, 질문을 많이 그럼요. 했어요. 예.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는 거든. 안 하는 거예요. 까야 돼. 안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까야 돼. 일 안 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 안 해. 까야 돼. 까야 돼.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참. 아니 국힘당도 잘하는 일 있으면 칭찬해야 돼. 네네. 잘한 일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방금 유럽연합 법 한번 참고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정확한 정보를 드리자면 네. 그 비정규직이어도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노동 시간, 동일한 환경일 경우에 무조건 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 하하. 법으로 딱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네. 그런 게 대한민국에 그런 안 법을 그렇습니까? 한번 만들어주세요. 필요하죠. 저희는 아예 비정규직을 아주 아예 못 쓰게 만들려고요. 어. 예, 그게 진짜 목표예요. 그게 필요하다니까 정말로. 아니 진짜 그게 목표예요. 예. 왜냐면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실제로 살아보면 알아요. 그렇죠. 예. 한국 사회에서. 근데 기업인들은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있으면 뭔 소리야 저거 이럴 분들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계십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진보당이 사회주의자, 공산당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 잘못을 잘 모르는 분들도 야 공산당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진보당은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삼인주의 많이 표방하고 있죠. 그 삼인주의 혹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사실 이제 뭐 사회과학에서 얘기할 때는 예. 이제 원래 이제 자본주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전 유럽에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근데 노동자의 삶이 처우나 이런 게 좀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자에 싸웠겠죠. 그리고 정당도 만들었겠죠. 저희 같은 이제 진보당, 그렇죠. 노동자 정당 이런 그렇죠. 걸 만들어가지고 직접 의회를 진출하고 심지어는 집권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복지국가. 좋아. 그렇죠, 좋죠. 좋아. 예. 이거 다 노동자들이 직접 싸움을 통해서 쟁취한 권리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물론 여전히 그걸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원칙들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돈 있는 재벌들, 우리 말로는 재벌들, 기업가들 편에 서기도 해요. 예. 거기에 더해서 원래 진보 정당들, 뭐 삼인주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침략 전쟁이랄지 이런 걸 반대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럽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변질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네. 네.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겉으로는 마치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는 온실가스 이만큼 감축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런 데에 대한 이런 환경오염을 하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잘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도 유럽이 그렇게 아리백 같은 거 이렇게 정책 추진하는 거 보면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나마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리백 이제 아나? 아리백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모르나? 공부를 하셨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정확하게는 네. 저희는 이제 삼인주의를 추구하지는 않는데 네.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죠. 대부분이 이제 진보당의 네, 주장이 네. 삼인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네, 네.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자본주의를 극복하긴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 진짜 동감합니다. 그렇죠. 네, 동감합니다. 극복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온전한 대안이 삼인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국민들이 논의하고 토론 속에서 결정해야 된다. 다만 새로운 체제로 전환돼야 된다. 이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덕에 사실 전 세계 경제가 많이 발전한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본주의의 역할은 있었어요, 분명히. 그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어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복지적인 관점도 그렇고요. 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본주의라는 말 이런 말이 생긴 지가 뭐 한 200년 좀 넘은 거잖아요. 네. 근데 자본주의가 온전한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얼마나 각박하죠. 특히 약탈적 자본주의가 횡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박하죠. 네. 삶 자체가 각박해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아까 이제 청년들 그렇잖아요. 청년들 얘기하던데 네. 서울은 더 각박해요. 못 살아. 돈 없으면 단 한 걸음 넘길 수가 없어요. 아유, 거기 왜 자꾸 서울로 가려고 그래? 젊은 친구들 군산이 얼마나 좋은데. 좀 가지 마. 그런 사회에서는 살 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면 저의 맞습니다. 진짜. 외로워. 더 그건 진짜, 외로워. 예,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유. 그럼 덧붙여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서울 가지 말라는 얘기 하셔가지고 네. 청소년들이 또 군산에 네. 머무르게 하려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좋은 질문이야. 가장 빵빵 어려운- 터트리고 있어. 빵빵 터트려. 네, 진보당의 핵심 고민 중 하나예요. 사실 네, 그게 단순히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실제 이 지역에서 태어난 시민들도 이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사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러면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새롭게 정착하고 사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냥 단순한 복지 정책 이런 것만으로는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의 다양한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네. 출산, 육아, 보육, 교육, 뭐 그다음에, 문화. 예, 문화. 네. 그다음에 일자리,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면 의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늙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노인과 관련된 돌봄과 관련된 영역에 또 뭐 환경도 있을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런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네. 거기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더 세심하게 또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또 일자리 문제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먹고 저희가- 살아야지 일단. 그렇죠. 예, 먹고 사는 게 지금. 그래서 예. 아까 잠깐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기업에게만 일자리 창출을 기대고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지자체가 일자리를 저는 생산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어쩜 이렇게 공기업 같은 걸 좀 네. 공기업 형태로 가능합니다. 만들어서. 네네. 예. 실제 보면 아이들 돌보는 서비스를 할지, 네네. 어린 돌보는 서비스, 장애인 뭐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떤 용역업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제대로 된 공사 아니면 공단 이런 거 설립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분들이 다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민들 돌보고 그렇죠. 함께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질적인 서비스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가 평생 직장이 되면 다른 지역 가겠어요. 서울나 이런 게 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나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아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대우자동차 그때 한국GM을 기간산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가 인수해야 된다고 봤어요. 아니면 적어도 국가가 인수해서 얼마간 운영을 하다가 좀 정상화가 되면 오히려 파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찌 보면 또 이게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책임지기 싫은 네. 그 관료들의 특징이 반영된 것도 아닐까요? 근데 가장 큰 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정부였어 그때. 그렇죠. GM의 대우자동차를 파냐 마냐를. 네네네. 왜 그러냐면 산업은행이 대우자동차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GM 군산공장도 마찬가지인데 산업은행이 만약에 야 이거 팔지 마 자구책을 마련해라고 강제했더라면 그랬더라면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 약속도 잘 안 지켰어. 예전에 지금 현대중공업 다시 오긴 했지만은 예전에 현대중공업 그 가기 전에 한번 문 닫기 전에 축구장 지어준다고 그랬었거든. 아, 맞아요. 나 그거 지금도 열받아. 그때 지어준다 고 분명히 약속해놓고서 그때 도망갔어. 축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지만은 그게 난 지금도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물론 다시 와서 고맙긴 해 또 한편으로.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대우장 쪽 부도원하고 그때 정리해고 1,750명 한 번에 네네. 한번 그때 네. 장난 아니었죠. 예, 예. 그때 그 싸움을 하다가 감옥을 갔었어요. 아, 빵에 갔다 오셨어요? 무상급식 아, 받으셨어요? 예? 무상급식? 예. 아, 예, 한 1년 정도 갔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근데 왜 얼굴이 빨개지세요? 이건 자랑스러운 건데. 아니, 갑자기 빵이라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죄송- 약간 비속어에 약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예. 그 혹시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출마를 지금 하셨었고 또 하실 계획이신데 어떻게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뭔가 그 계기가 있으신지. 아, 처음에 정치 입문 계기? 네네. 어허. 궁금해요. 계기요? 예. 어. 정치 정확하게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한 것은 대학교 시절이었어요. 아, 일찍 하셨네요. 2000년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게 됐어요. 잠깐만요. 지금 몇 년생이시죠? 75년생. 75년생이세요? 76년으로 돼 있는데요. 윤석열 나이로는 47입니다. 윤석열 나이로 47. 네. 네. 아주 저보다- 한창이시네요. 저보다 엄청 형님이시네요. 저보다 한참 미치시네요. 원래 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계속 해왔어요. 아,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민주노동당 창당할 때 그때는 좀 너무 어렵게 가입하지는 않았어요. 창당 발기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도 잘 모르는데 음. 이제 같은 학교 선배가 야 노동자 국회의원 있으면 좋지 않겠냐? 좋죠. 그래서 동의 되냐? 그래서 예 동의 됩니다. 그래서 야 하나 써줘라 당원. 그때 당시 학생으로서 당비가 5,000원이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삶의 뭐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뭔가 좀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일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의 목표를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서 이제 노동운동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삶이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 좋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건 또 정치에 현실 정치에 뛰어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총선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최종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결정은 못 하셨고. 네, 결정은 하지 못했고요. 네. 공식으로 당내에서 논의도 해야 됩니다. 아 그러시죠. 네, 네. 원래 이제 출마 관련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진보정치 활동을 진보정당 활동을 오래 해왔고, 네. 그리고 당의 어떤 방침이랄지 아니면 당의 결정사항, 그다음에 당이 추구하는 목표에 반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출마를 권장합니다. 네, 아주 권장. 좋네요. 그 이번 슬로건도 약간 몽땅 민주당 약간 이걸로 가시나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보당 현수막이 진짜 끝장나지 않습니까? 네. 그 누가 그렇게 디자인이- 끝장나게 그 내용이 기가 막혀 네. 진짜 그 시민들이 다 주신 의견. 의견들이에요. 예. 저희가 무슨 돈이 많아서 무슨 유명한 광고업체 카피라이터를 섭외하거나 이럴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현수막에 있는 문구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시민들을 이제 저희 당이 추구하는 바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대출금리 인하운 네네. 전북은행 네네. 예, 그거 하면서 서명 받으면서 시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민들이 뱉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민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마음이죠. 네, 그걸 그대로 현수막에 담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야당은 야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야당이지. 그렇죠. 가장 지금 진보당 그 현수막 같아 가장 야성이고 가장 야당스럽습니다. 또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시민들 다 지금 우리 국민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미치겠어요. 저희도 예전에는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그러게요. 저 한 내년까지는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1년만 참으면 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견디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시간이 많이 다 돼가지고요. 됐네요.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한 번 더 모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한 번 더 모실 수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모실 수 있어요. 제가 그 공통 질문 같은 비슷한 예, 거 예, 있는데 예. 하나 이렇게 또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네네. 그럼요. 네, 그 저희 청소년 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뭐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영리 민간 단체이고요. 또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주도성과 또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참여로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저희는 뭐 정책적으로는 또 어떤 거 고민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희 당의 정책이 엄청 많습니다. 청소년 정책이요. 청소년과 청년과 관련된. 아하. 여기에는 이제 선거 연령도 16세, 선거권 16세로 하자. 이게 이제 기본. 2년을 더 낮춥니까? 저희는 여기는 18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세죠. 네, 저희는 16세. 아, 좋네. 16세가 예전부터 기본 입장이었어요. 아하. 네, 근데 그거 아세요? 18세 선거권 여기서 시작했어요. 예. 여기 달그락. 들으셨어요? 네, 사전에 정보를 빠르시네. 공부하고 오셨어요.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하, 아주 유명한 곳이라 아하, 예. 창피를 당하면 안 되니까. 아, 오. 멋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16세 선거권이 부여돼야 된다. 그리고 정당 활동도 가능해야 되고, 다만 정당 활동에 있어서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이제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이제 전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청소년 무상교통 문제 네. 최근에 군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네, 군산에서?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다르긴 한데 네.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되는 이동권을 보장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냐 그럼요. 해서 기본 교통이죠. 프리패스 네. 이제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청소년들이 적어도 지자체랄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뭐 문화체육공간 이것도 무료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좋네요. 네. 그리고 아예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뭐 1년에 뭐 50만 원이랄지 60만 원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을 개인마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 이제 문화적으로 좀 풍부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네. 해보여야 되고. 그럼요. 그렇다면 정말 지역 필요하죠. 내에서 네. 볼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히나 군산 네. 극장 말고 네. 특별히 없잖아요. 오히려 예술의 그래서 전당 하나 있죠. 그렇죠. 하나 네. 있긴 네. 한데 예술의 전당 하나 있죠. 네. 대부분은 예술의 전당은 지나가는 곳이지 네. 거기에 보러 가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네. 청소년들이 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공연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제 더욱 좀 활성화해서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네. 오히려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권 문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학교 청소년들도 밖 애들도 많기 때문에 많죠. 네. 특히나 노동권 문제는 얘기는 간혹 나오지만 상당히 정치인들이 소홀히 하는 문제이기도 네. 해요. 네, 네, 표가 네.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뭐 쪼개기 알바를 금지하는 법안이랄지 그리고 아니면 최소 근무 시간 뭐 주에 뭐 15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노동시간 하한선도 규정해야 된다. 그래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네. 실제로 뭐 예전에 나왔지만 맥도날드나 뭐 어디 이런 프랜차이즈 죄송합니다. 맥도날드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아, 괜찮습니다. 네. 어. 일명 손님 없는 날에는 꺾기라고 있어요. 네. 퇴근하라는 거야. 나 어. 근무 시간인데. 어. 그러면 임금을 보존해 주냐? 안 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부에 이제 근로감독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대부분 임금체불하거나 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네. 저희는 청소년에 특화된 그 특별 근로감독관이 배치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성인들보다 방어 그런 이제 노동권이라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제대로 국가가 오히려 나서서 지원하고 책임져 줘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기성세대의 악질 사업주들이 우리 청소년들 노동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공약도 냈습니다. 네, 이미 몇 년 전에.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음 소위 영화 보셨나요? 저는 못 네,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을 텐데 그래 이제 곧바로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한 이런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노동권을 좀 보장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저희는 진보동정 초창기에서부터 이러한 이제 고민과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런 것도 관찰하려고 노력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의 학생들의 저희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학습권도 선택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네. 네, 원체 요즘 이제 청소년들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적성에 안 맞는데 책상에 그렇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도 훌륭한 청년 됐어. 네. 아이 그럼. 저희는 적어도 학생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뭐 요리를 하든지. 예. 네. 예. 꼭 요리 일을 하든 아니면 뭐 목공을 하든 네. 네네. 아니면 나는 그냥 여행 가는 게 좋아. 뭐 영상을 찍던. 그럼 네. 네. 뭐 그래서 뭐 주 1일 자율수업의 날 이런 것도 지정해서 해야 된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좋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검정고시도 보고 뭐 수능도 보고 그다음에 뭐 자격시험도 보고 여러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교육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일 정도.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내가 너무 학교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의 수업은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외에 좀 학생 스스로가 이런 이제 학습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들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 오늘은 뭐 많이 못 가져왔습니다. 아니 저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쭉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선진국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잘 사는 나라만이 선진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정말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렇죠, 사회에. 많죠. 점점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그 촘촘한 어떤 복지 체계라든지 좀 더 소외된 분들을 더 국가가 챙기는 이런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말씀하신 게 당장에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은 목표를 일단 잡아야지. 목표도 없으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목표를 이렇게 잡고 가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 사회에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당장에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의지의 차이겠죠. 네, 맞습니다. 의지의 차이이고요. 물론 이제 교육의 정책을 하루 이틀 만에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 외에 실제 법과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네. 네. 그 이제 제기가 되고 사회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면 당장에도 실현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넘어서 지금 9시, 벌써 1시간 10분이 다 마쳐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분들 퇴근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을방송 2부 시시각각 7번째 게스트셨습니다. 럭키 세븐. 네, 럭키 세븐. 너무 예, 좋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도 스스로 약간 좀 저도 진보적이다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진짜 마음 울리는 얘기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고맙습니다. 오늘 감았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조은미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또 다음 달에 또 어떤 정치인을 모시면 좋을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다른 거 마지막 할 얘기?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11월 26일에 저희 영상제 있습니다. 네네. 네, 영상 이제 곧 공지 올라가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 짧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저희 진보당은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든 투표권이 없든 전 국민과 시민의 삶이 한 걸음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이러한 정치 실제 저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실현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네, 이번 주말이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키웠던 부모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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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